자, 지금 이제 빅 EMP 테이블에 대해서 부서 번호와 셀즈맨 잡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검색을 수행을 하는데요. 이제 그 부서 번호 인덱스를 따로 만들고 잡 인덱스를 이렇게 따로 만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부서 번호 30번의 놈을 찾고 또 잡이 셀즈맨인 사람을 찾아서 양쪽을 엔드 이퀄 다 똑같이 나타나면 이제 참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싱글 칼럼 인덱스보다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자, 부서 번호와 잡을 이렇게 이제 같이 묶어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부서 번호 칼럼이 선행 칼럼이 되면 부서 번호 가지고 정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서 번호가 같다면 이제 다시 잡을 이용해서 이제 정렬을 해서 이렇게 인덱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30번을 먼저 찾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30번 중에서 바로 같은 인덱스에서 이제 셀즈맨을 찾아가지고 로 아이디를 검색하면은 바로 이제 테이블에 액세스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이미 여러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합 인덱스를 만들 때 이제 당연히 하나의 테이블에 있는 칼럼들을 결합해야 되는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최대 16개가 이런 건 이제 쓸데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합 인덱스의 전체 길이가 db 블락 사이즈 파라미터 값에 이게 8KB 2분의 1 초과만 안 된다. 그런 이건 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제 내용 같고요.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합 인덱스를 만들 때는요. 작은 데이터를 가진 칼럼을 선행 칼럼으로 결정하는 게 유리하다.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와 같은 경우에 30번을 찾았단 말입니다. 그럼 30번 그 이제 직원이 1000명이야. 1000명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셀즈맨을 찾아가는 게 낫느냐. 잡을 먼저 그러면 이제 부서 번호를 했을 때는 막 10번도 7000이고 막 20번 30번 7000이고 데이터가 너무 많아. 근데 두 번째 칼럼인 잡 가지고 해보니까 얘네들은 워낙 분포도가 좋아가지고 분포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당연히 그 분포도가 좋으니까 데이터 하나이 작은 거죠. 왜냐면 두 번째 칼럼도 직원이 10,000명이면 이것도 이제 10,000개가 있을 거 아이가 개수는. 근데 분포도가 매우 좋다면 이제 내가 잡은 셀즈맨 했을 때 한 10명 100건 이렇다면은 그지 데이터는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포도가 좋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이제 100개 중에서 잡이 셀즈맨 사는 100이면 100명 중에서 30명 찾는 거 어느 게 빠를까요? 그래서 선행 칼럼은 누차에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선행 칼럼은 가장 적은 데이터를 가진 칼럼은 선행 칼럼으로. 그다음에 또 그다음은 그다음 적은 걸로. 자, 선행 칼럼으로 이렇게 둘 다 비슷하다. 그럼 이제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칼럼을 이제 선행 칼럼을 한다. 이제 결합 인덱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검색 속도는 빨라지는데 인서트 할 때는요. 인서트하면 어떻게 돼요? 탭을 인서트하면은 그리고 책에 본문에 책이 개정돼 가지고 막 한 100페이지 늘었다. 그럼 인덱스도 그거 다 추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DML 속도는 그럼 만약에 또 책이 한 100페이지가 날아가 삐다. 그럼 인덱스에도 날려야 되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지금 여기 이제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칼럼이라는 게 이 복합 칼럼 인덱스 같은 경우에 칼럼이 하나, 둘, 세 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웨어절에 있잖아요. 그 부서 번호는 잘 안 쓰고 잡이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선행 칼럼이 아닌 그 나머지 칼럼을 웨어절의 검색 조건으로 써버리면 선행 칼럼이 하나 더 포함되면 돼. 근데 얘 없이 칼럼이 세 개를 갖다 묶었는데, 자, 전에 얘기했죠. A, B, C를 해가지고 이제 A, B, C를 세 개 칼럼을 복합 칼럼인데 묶었다. 그럼 A, C, A, B, 이렇게 했는데, 근데 B, C, B, C 이렇게 검색하면은 인덱스를 안 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지? 그래서 웨어절에서 자주 사용되는 칼럼을 당연히 선행 칼럼으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선행 칼럼을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웨어절에서 자주 검색되는 그 칼럼이 선행 칼럼이 되어야 된다. 아까도 했지만 분포도가 좋다는 얘기는 데이터량이 적은 거지. 그러니까 이 같이 간다고 내가 볼 때는 같이 가는 거야. 분포도가 좋은 칼럼이 선행 칼럼이 돼야 된다. 당연히 분포도가 좋아야, 그지? 아, 예를 들어서 A, B, C 칼럼이 있으면 A나 B나 C나 테이블에 나타나는 그 전체 개수는 똑같잖아. 100만 명이면 다 100만 명인데, 그지? 근데 검색했을 때 아니 적은 데이터가 되려면은 분포도가 좋다는 말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두 개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자, 비트윈이나 범위 검색 연산자로 검색되지 않는 칼럼을 범위로 검색해버리면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어차피 많아. 넌 해야 이제 작지. 범위를 해버리면은 분포도가 뭐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분포도는 없어 좋은데 칼럼인데 이게 뭐 맨날 범위 검색하는 놈을 갖다가 앞에 이렇게 했다가는 안 되겠죠. 범위 검색하는 게 아니고 이꼴 검색하는 게 많고 분포도가 좋은 놈을 제일 앞에다가 해야 되겠지, 그지? 자, 이것도 상식의 문제니까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이제.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셨으면 싶은데요. 빅 EMB 테이블에 부서 번호 잡 하이어 대입 가지고 이렇게 세 개의 인덱스를 만들었다 치면은요. 부서 번호 가지고 검색하면은 이 세 개짜리 인덱스 써요. 그다음에 잡 하이어 대입은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힌트 줘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힌트를 강제로 줘도 무조건 준다고 인덱스 쓰는 게 아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거는 안 쓴다. 부서 번호가 들어가면은 쓴다. 부서 번호 하이어 대입은 쓴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을 여러분들 인덱스 만들어 가지고 검색해보고 실행 계획에서 진짜 하나 안 하나 뭐 테스트하는 거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뭐 제가 이거 직접 해본다고 유의미하게 또 더 뭐 이해시키는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같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저자가 자꾸 같은 말 하는 걸 좋아해요. 분포도가 좋은 칼럼이 선행이 돼야 된다. 같은 말이에요, 두 개는. 자, 이것도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오화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부서번호하고 뭐 이렇게 부서번호 60이고 또는 뭐 20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만약 RBO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 이렇게 이제 결합해가지고 각각 검색해가지고 컨캐트네이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CBO 같은 경우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이제 이거를 반복한다 이거 in list 해가지고 요 안에 요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트레이터 반복한다. 이걸 두 번 반복한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지, 그지? 그래서 결국 이제 같은 의미로 실행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CBO일 때 요거 이제 요거를 그러니까 부서 번호가 뭐예요? 60인가 한번 갔다가 한번 하고 또 이제 반복해 갖고 그러니까 이트레이트 시켜 갖고 20인가 한번 가고 해서 이렇게 순환한다. 뭐 이런 실행 계획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이제 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슬러시 스타 안에다가 이제 더하기 룰을 넣어놨잖아요. 이제 룰. 이거는 뭡니까 이제 RBO로 이제 작동해라 이 말이고 이제 use underbar concat 해서 이제 이걸 이제 결합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행되게 하는 힌트절이죠.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RBO를 쓸 일은 없습니다. 전혀 없다라고 봐셔도 됩니다. 통계 없는 경우는 없을 테니까. CBO만 열심히 하시면 되고 이제 RBO는 CBO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정도 수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고요. 굳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인덱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거 여기서 그냥 바로 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이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 조인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9장까지 인덱스가 생성되어 있는 칼럼을 함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변형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뭐 커미션 더하기 곱하기 뭐 이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뭘 변형하면 안 쓴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자, 부정문으로 자, 생각해 보세요. 조합이 세일즈맨이 아닌 거 하면은 자, 100% 자, 우리가
전체 레코드를 100%라고 하자면 아닌 거 하면은 막 80%, 90%까지 될 수도 있죠. 인덱스를 쓰는 경우는 언제나 그랬습니까?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에 결과가 나올 때만 쓴다 이 말이죠. 아니 책이 본문이 있는데 100페이지짜리인데 내가 찾고 자는 게 80페이지에 걸쳐서 다 있어. 그럼 목청 만나보겠습니까? 다 봐야지. 그래서 이렇게 부정연산자를 쓰면은 인덱스는 당연히 안 씁니다. 논리조사해 보시더라도. 그 다음에 이것도 봐봐. 자, 이걸 누가 논리적으로 이 네임에 인덱스가 걸려 있어요. 이 네임에 인덱스가 걸려 있는데 이전 난널? 자, 우리가 이 EMP 테이블에 대해서 인덱스를 만들기에 좋은 칼럼에는 어떤 칼럼이냐면요. 인덱스가 널이 많은 칼럼이 인덱스 만들기 너무 좋은 칼럼이에요. 왜? 내가 인덱스 만들면 자, 늘 값은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있잖아요. 직원 이름이 늘인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직원이 10,000명이 있는데 직원 이름이 5,000명이 늘이야. 그럼 내가 인덱스를 만들면 5,000명 빼고 5,000명만 인덱스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값이 있는 거를 내가 찾을 때 이제 인덱스를 쓰는 것이지. 근데 이전 늘인 거 하면 인덱스는 늘인 게 없어. 인덱스에는 늘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 늘이나 이전 난늘 하면은 당연히 이제 인덱스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인덱스를 쓰지를 않아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또 A로 시작하는 거 이거 모르겠지만 끝에 연을 하는 거 이거는 무제한의 어떤 범위 검색이기 때문에 이것도 인덱스를 쓰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덱스 쓰는 게 비용에 좋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뭐 그냥 모든 행 다 뒤져야 되잖아요. 이 사실 이렇게 버리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경우가 인덱스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 이제 다음 경우로 칼럼의 분포도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튜닝 같은 경우에는요. 봐봐. 김씨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 한번 알아두세요. 여기 이제 슬러시 스타일 더하기 풀 했죠. 더하기 풀. 더하기 인덱스가 아니라 풀 해가지고 EMP 하잖아.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요. EMP 테이블에 대해서 풀 테이블 스캔을 하라. 지금 이런 말이거든요. 풀 테이블 스캔을 해라. 왜? 김씨가 65%나 되네, 그지? 이때는 테이블 전체 스캔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 10% 내외네. 그럼 뭘 해라? 주식을 검색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자, 뭘 해라? 인덱스 가지고, 인덱스 범위 스캔, 렌지 스캔을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개발자가 여기 안에 테이블이 있으면 어떤 값들이 막 이제 검색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오는 거죠. 이 동적으로 이제 바인딩 되는 거잖아요, 그지? 이걸 만약에 주가 들어오면은 인덱스 쓰는 문장을 실행하고 김이 들어오면 아니 이걸 갖다가 이제 데이터의 분포도가 10,000명인데 부서가 100개야. 그럼 부서 100개에 대해서 일일이 뭐 1번 부서 들어오면 뭐 이거 어떻게? 그리고 또 데이터는 항상 또 변하죠. 달라지는데 이렇게 짠다는 게 해결책 수는 쉽지는 않아요. 이 값이 넘어오는 경우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고정으로 값을 고정시켜서 이렇게 도대체 지금 슬라이드물을 몇 개나 만들어야 될까? 이렇게 해서 될 때도 있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이건 좋은 해결법은 아닌 것 같다. 그럼 뭘 해라?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히스토그램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히스토그램을 만드는 방법은 알려드렸었죠. 그 버켓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알려드렸었습니다. 자,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튜닝 수업하기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런 걸 계산할 수 있으면 이제 충분히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처 좀 모낸 부분이 있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서 항의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저는 뭐 수업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똑똑하기 때문에 아마 10개월 또 과정을 마치는 내공과 결합돼야 되는 거지 또 당연히. 그러면 이제 다 찾을 수 있어요. 이제 읽으면은 이제 읽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 넘어가자고요. 자, 그 이번에는 요거는 제가 한번 이것도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제가
굳이 실습을 하기가 조금 아깝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문장 튜닝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은요. 어, 여기 인덱스 스테이츠라는 이제 여기 그 데이터 디셔널이죠. 지금 보시면은 애널라이즈 인덱스 테이블명을 주고 validate 스트럭처 이렇게 하면은요. 자, 애널라이즈 인덱스 테이블명이 아니라 면 이제 인덱스명이 되겠죠. 여기 구조를 검색하라 그러면은 이게 뭐가 나오냐면은요. 요거는 이제 삭제한 그 리프 레벨 이게 이제 여기 삭제한 행의 그 총 길이를 말합니다. 이거 삭제한 행의 총 길이. 얘는 그냥 원래 이제 있던 그 총 리프 레벨의 행의 이제 이 길이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있던 행에다가 이제 삭제된 행의 길이를 나눠버리면은 이게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그 밸런스 트리 스타 트리 인덱스 구조.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왼쪽은 다 삭제되고 점점 없어질수록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한쪽 왼쪽은 뭐 이렇게 리프 블락이 많고 여기는 이제 삭제를 하니까 자꾸 줄어들면 이게 왼쪽으로 하는 거는 검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상대적으로 삭제됐으니까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뭐 데이터가 100만 개 있는데 반반 이렇게 딱 나눴는데 한 100만 개 중에 왼쪽에 50만 개가 있는데 한 30만 개가 삭제됐다. 그러면 이제 다시 그러면 있잖아. 70만 개를 가지고 반반 탁 나눠놓으면은 왼쪽 오른쪽 빨라지는데 이게 그대로 나눠버리면은 구조가 그치? 이 속도가 이제 늘어진다 이제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걸 이제 인덱스의 밸런스를 이제 분석한다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가 깨지면 근데 요즘은 삭제는 잘 안 하거든. 솔직히 이제 데이터에 대한 삭제는 안 하고 뭐 활성 여부를 뭐 y, n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 뭘 삭제는 안 합니다. 그 빅데이터를 뭐 이렇게 하나 수집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요즘 또 데이터도 막 팔고 하는데 그래서 뭐 삭제돼가지고 한다. 약간 좀 이건 논리적인 얘기지. 자, 그래도 한번 보자고요. 자, 이거는 제가 실습으로 한번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 일단은 테이블을 삭제하고 제가 비관이라는 테이블을 서버 쿼리한 테이블 생성 아시죠? 이렇게 이제 비관 테이블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비관 테이블 하나 만들고요. EMP NO 칼럼에 대해서 이렇게 밸런스 스타트리 인덱스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크레이트 인덱스 하면 이렇게 밸런스 스타트리 인덱스 만드신다 그랬죠? 그럼 왼쪽 오른쪽 균형이 잘 맞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 인덱스. 자, 여기 교재에는 뭐 잠깐 실수한 것 같은데, 그지? 여기 이제 애널라이즈 인덱스 테이블명이 아니라, 그지? 이제 인덱스명이죠, 인덱스명. 자, 그래서 이제 인덱스의 그 구조가 깨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 인덱스의 밸리데이트 구조를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라 이 말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그 얘를 먼저 실행해 보자.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그 리프 레벨 블락의 그 모든 그 행의 길이, 리프 레벨 블락의 모든 행의 길이에다가 이걸 이제 뭐로 나누냐면은요. 자, 그러니까 삭제된 삭제된 리프 레벨의 모든 행의 길이. 그러니까 개수가 아니라 이제 길이다, 그지? 그러니까 행이 만약에 길이가 뭐 원래 길이가 뭐 10바이트다. 뭐 두 개면은 20바이트, 세 개면 30바이트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개수를 안 하고 길이를 해놨다. 처음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거 0이 나와요. 삭제된 행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자 이제 삭제를 그냥 EMPNO 1부터 25,000번까지를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삭제를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인덱스에서 날아가겠죠. 자, 커밋을 그냥 해버릴까? 자, 커밋까지도 바로 그냥 해버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실행해 보면은 실행해 보면 먼저부터 구조 분석을 다시 해야 됩니다. 방금 이제 요 EMP1 연마의 구조를 새로 분석을 하고요. 밸런스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82.38 그러니까 리프 레벨 여기 LF라는 게 이제 리프란 뜻입니다. 리프 레벨의 행의 총 길이로 나눴대 그지. 이건 뭘 가지고 삭제한 행의 길이를 이걸로 나누면은 퍼센티지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약 80 몇 프로가 이제 삭제가 돼 버렸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블락 아까 여기 이제 이 구조를 보면은 뭐 상당한 이제 이 왼쪽 오른쪽 이게 밸런스가 삭제된 행이 많아질수록 행이 다 삭제가 되면서 그지 삭제가 다 돼버리겠죠, 그죠? 이제 범위를 검색해 가지고 삭제를 대대적으로 다 시켜버렸으니까 이런 식의 구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속도가 떨어진다 이거죠. 이럴 때 이제 다시 이제 그지 다시 이제 인덱스를 기존의 인덱스를 뭐 새로 사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드랍 인덱스 하고 크레이트 인덱스 하나 사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거 리빌드라는 이제 기능을 쓰면 자 알터 인덱스 다시 인덱스명 해가지고 있잖아요. 리빌드 하면은 얘는 테이블 스페이스를 이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또 이게 이제 인덱스 자체가 특정 테이블 스페이스에 디스크 IO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 그럼 이제 아예 별도의 하드 디스크를 하나 새로 달아서 테이블 스페이스를 인덱스는 또 딴 쪽의 테이블에다가 옮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크 IO를 이렇게 분리시킬 수가 있는 명령어입니다. 리빌드라는 명령어는 아시겠죠? 물론 드랍 인덱스하고 우리가 크리에이트 인덱스 할 때 우리 크리에이트 테이블 할 때도 우리가 테이블 스페이스 줄 수 있죠. 또 크리에이트 인덱스 할 때도 테이블 스페이스 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설명 안 드렸는데 다시 뭐 가만 보니까 드랍 인덱스, 크리에이트 인덱스 하나 똑같아. 리빌드는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크리에이트 인덱스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리에이트 인덱스, 인덱스명, 온 테이블명 해갖고 막 요렇게 해야 되잖아. 좀 귀찮잖아, 그지? 근데 얘는 리빌드는 그냥 인덱스 몇만 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만들어서야.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볼까요? 그럼 자 이렇게 됐는데 80%인데 제가 이제 알터 인덱스에서 리빌드 해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리빌드 테이블 스페이스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러면 이제 이 인덱스 구조를 분석을 해서 셀렉트를 하면 이제 재구성했으니까 밸런싱은 이제 제로가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덱스를 재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중요하게는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알리스라는 게 이제 인덱스의 합병. 그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그러니까 밸런스 트리 인덱스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요 블락에 있는 놈이 일정 부분 또 삭제가 되고 이쪽 블락에 있는 놈이 또 삭제가 돼. 그러면 이제 이게 뻥뻥 뚫렸죠. 뻥뻥 뚫려가지고 여기에는 다시 뭔가 들어가는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덱스는 이렇게 정렬이 돼 있잖아요. 정렬이 돼 있는데 특정 인덱스가 사라졌어요. 그럼 새로 내가 값이 들어갈 때 물론 이제 여기 삭제된 그 키와 같은 값이 들어가면은 요 블락에 톡 들어가겠죠. 근데 그럴 일이 잘 발생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뭐야? 이 블락은 그냥 빈 채로 그대로 나눠야 되고. 그럼 뭐야? 만약에 요 두 개의 블락이 합치면은 하나의 블락이 된다면 한 블락만 뒤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눠져 있으니까 쓸데없는 블락을 더 많이 뒤져야 되죠. 디스크 IO가 일어나는 거죠. 한 블락이 디스크 IO 한 단위니까. 지금 두 개만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군대 해군대에서 이제 여러 블락이 이렇게 이제 이거 빵구가 나 있다 이거지. 그럼 여기 이제 새로운 뭔가 어떤 그 키값이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지. 요럴 때 이걸 갖다가 합치는 거지. 합쳐라. 그래서 그러면 합치잖아요. 이 빈 블락은 이제 새로 또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조금 이제 문제죠. 또 문제는 문제야.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얘 행이 얘 블락 가리고 얘가 얘 블락 가리고 블락 가리키는데 이 다 정렬이 돼 있잖아요, 그죠? 정렬된 순서에서 이 가운데다가 다 몰아가지고 들어가기가 또 쉽지 않다니까 그냥 합친 거지 이렇게 이제 합친 거지. 자, 요런 거는 자 그래서 인덱스 키값을 이렇게 이제 재배치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만약에 이렇게 삭제가 된 상황에서 리프 블락을 보면 리프 블락의 총 개수를 다시 이거 한번 또 합치고 나면은요 이제 여기 보시면 요 명령어가 뭐가 있냐면 analyze 이렇게 삭제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 보면 알터 인덱스에서 콜리스라는 놈을 쓰면 이제 리프 블락의 수가 처음에는 이제 리프 블락이 삭제되기 전에 64가 블락이었는데 이걸 합병을 시키고 나면은 이제 12개의 블락으로 이렇게 이제 줄어들더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인덱스의 속도를 우리가 인덱스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검색 속도를 이제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다. 검색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일이 저는 거의 전무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 확률이 전무해요. 이거 뭐 디베이나 이런 사람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운영팀에서 해야 될 일이지 개발할 때 이거 왜 하겠어요? 개발할 때 개발 서버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개발할 중에 뭘 야가 삭제가 되죠 합병하고 이런 일을 할 일이 없잖아요. 개발 중에는 운영할 때 이건 일어날 일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유지 보수나 이런 쪽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거의 쓸 일이 없다. 이건 뭐 DBA가 써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넘어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인덱스가 있는데 이제 인덱스 사용하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LH 공사에 이제 어떤 뭐 여기 맨 아침 놀러오는 그 직원 보면은 특이하더라고요. 이제 업무를 할 때 테이블도 본인이 만들어. 막 본인이 다 마음대로 만들어요. 그리고 인덱스도 막 본인이 마음대로 만들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관리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인덱스에 대한 우리가 만들었으면은 어떤 인덱스를 누가 만들었고 뭐 어떤 칼럼에 대해서 어떤 인덱스를 만들었다 어떤 목적을 만들었다가 이렇게 문서화 돼가지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전혀 없어. 그냥 만들어 뿌리고 지도 모르고. 그럼 나중에 이제 막 자꾸 만들다 보면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떠났다. 뭐 1년, 2년 계약 떠났다 그럼 다른 사람이 또 와요. 뭔 인덱스인지를 몰라. 또 인덱스 이름만 가지고 또 이게 도대체 뭐 한 놈인지 물론 이제 딕셔너리 보면 다 있지만 이게 이제 인덱스는 있는데 또 지가 또 만들어. 자꾸 만들고. 그래서 일단은 불필요한 인덱스를 제거시켜야 되겠죠. 자, 인덱스가 있다고 해가지고 뭐 검색 속도가 떨어지지는 않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쓰지 않는 인덱스가 있다고. 근데 테이블에 대한 DML 작업 속도는 매우 느려지겠죠. 테이블에 뭐가 들어갔다 인덱스를 또 수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저는 그냥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제가 다음 조인할 중요한 내용을 또 해야 되니까 인덱스를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알트 인덱스 해가지고 이거 이제 모니터링을 유시즈로 이렇게 딱 해주고 난 다음에요. 자 이제 여기 인덱스에 대해서 이제 사용 여부를 검색을 이렇게 요 데이터 디신이라 가지고 해보면은요. 처음에 노가 나오다가 이제 이 인덱스를 사용을 합니다. 사용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yes가 나온다 이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요 인덱스에 대한 사용 여부 자체를 이걸 계속 또 모니터링하게 하면은 데이터베이스 퍼포먼스가 떨어지겠죠. 계속 모니터링 해놓게 나오면은 내가 뭐
데이터베이스 하는 일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인덱스를 지금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모니터링을 걸어둘 수가 있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이번 한번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실수해 보세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뭐 그냥 해보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인덱스에 대한 우리 튜닝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